그래서 그 많은 이들에게 이제 꿈을 선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원해요. 하지만 자신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요,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선택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매게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는 줄 아세요?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자원, 현재의 능력, 이거를 가지고 뭐를 계획하는, 미래를 계획해요. 그러니까 현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뭐 현재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환경들이 좋지 않았을 때 미래도 제대로 꿈을 꾸지 못해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뭐예요? 현재로 기반해서 미래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이 반대의 공식을 써요. 어떤 공식을 쓰죠? 미래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오늘 현재 한 걸음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 그 여기 이 책에서 이제 뭐 결국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 말도 결국에는 뭐가 뭐를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삶에 매여 있어가지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을 살아요. 과거가 오늘을 지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미래에 있어서는요. 미래가 오늘 하루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미래를 지배해요. 자, 학생들한테 제가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가슴 뛰는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못 꾸는 사람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써놓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RVD 공식, 이 책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RVD 공식, 수많은 사례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래를 결정해놓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결정해놓고 오늘 산다는 말은 나의 꿈, 나의 미래가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제대로 살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꿈이 나의 오늘 하루를 결정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나 이런 꿈이 있어.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RVD를 해야 돼요. 진짜 생생하게 내가 꿈꿔야지만이 그것이 오늘 하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것을 이게 찾아야 되는데 종이 위의 꿈이라고요. 존 고다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꿈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이 2013년 생을 마감하기까지 127가지 인생 목표 중에서 114가지 인생 목표를 이룹니다. 어, 비 오는 오후 17살 소년 존 고다드가 자기 집에 식탁에 앉아서 하나 계획을 떠올라요. 그리고 노란색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나의 인생 목표를 적고 그것들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기록할 수 없고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예, 뭐 많은 것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이 존 고다드의 이 종이의 꿈 이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아마도 이 책도 그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꿈이 뭐야? 꿈 찾으려고 할 때요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 읽었던 비상식적 성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너무 대단한 책이다. 그 책도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진짜 지금보다 10배의 연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책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미래가 오늘 하루를 이끌게 해라.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고 발전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미래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꿈꾸라는데 자기 원하는 걸 결정하라고 그러는데요.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먼저 기록을 해보라 그래요.
하기 싫은 걸 막 기록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것을 하기 싫은지를 보면 진짜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 쉽게 이야기한다. 하고 싶은 거, 네가 이루고 싶은 거 이야기해봐. 그러면 잘 모르는데, 하기 싫은 거 기록하라고 하면 굉장히 잘 기록한대요. 그리고 나서 진짜 자기 원하는 것들을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제 제가 강조한 것은요, 꿈꾸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크기는 뭐죠? 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왜 꿈꾸면은 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가? 이 책에서는 뭐 아주 구체적인 이 세망신경계 RAS, 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과 네르에피네프린, 예, 발음도 힘듭니다. 분해하여서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하게 하는데 일처에 약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펄스의 초고수고 분류하여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작동 중에 하나는요. 왜냐하면 뇌가 저장 용량,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정보들은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과잉 정보 상태를 먹고 내려가고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근데 매일 꿈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가 이 정보는 뭐 하죠?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말하는 것과 이 말한 것이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 말한 것이 구분도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스스로 말을 해도 뇌는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들을 각인시켜 버리죠. 그런데 이제 비상식적 성공에서 이 부분을 다시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꿈꾸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안테나가 되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취합하기 시작한대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빨간색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자, 눈 떠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전철에 앉아 있다 그러면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먼저 눈에 띄게 됐대요. 이처럼 내가 계속해서 내 꿈이 내게 이야기하고 나도 계속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계속 뭘 취합해요? 정보를 취합해요. 내가 만약에 그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 난 테니스 너무 좋아하는데 계속 테니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도 인터넷 검색하다 갑자기 테니스에 관련된 정보가 확 떠오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뇌는 그 꿈이 중요하다, 꿈이다 계속해서 상상하고 계속 그것들을 인식을 하면 뇌는 그것이 안테나가 켜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정보와 이런 것들 계속 취합해 나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된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고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상하는데 무엇까지 상상을 하라고 그러냐면 그 느낌까지 상상하고 그것을 많은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의 말, 인정의 말까지 다 상상하고 그 느낌까지 이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상상을 하면은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분명하게 그리면은 이루어집니다. 사고가 불을 부른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책에 소개된 빌 게이츠, 위런 버핏, 리커창, 뭐 손정희, 예.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꿈들, 나는 10대 시절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예,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이죠. 예, 어렸을 때 했던 말이에요. 10대 시절부터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지죠. 왜 이루어졌을까요?
뇌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과 그랬던 자원들을 찾아서 계속 안테나가 작동했기 때문에 결국 나를 그곳으로 이빌 게이츠를 그곳으로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꿈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왜 꿈을 가져야 되냐면요. 내 인생을 누가 설계하는 거죠? 현실이 설계하게 하지 않아요. 뭐가요? 꿈이 설계하게. 결국에는 내가 나의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죠. 꿈을 그리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의 꿈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꿈을 그 이야기 하라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뭐 때문에 꿈을 못 그리냐면요. 자기에게 있는 자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너가 만약에 모든 자원을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면 꿈을데 필요한 돈이 다 있다고 생각했을 때 꿈을 한번 적어보라 그래요. 너 만약 진짜 슈퍼맨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아무 제한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한번 대보라고. 그것이 정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좀 가슴을 뛰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그린다는 것은요. 어, 꿈을 그린다는 것은 꿈을 꾼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계속 상상한다는 것은요. 누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것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붙이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동영상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동영상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서울대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소리내어서 부위들 이야기하고 글러 적고 읽고요. 저는 매일 저녁에 이제 제가 품성 일기를 쓰면서 꿈은 3번씩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너는 오늘 하루 꿈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 그러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이 꿈과 연관되어서 진행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노력하는데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힘든 작업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이유는 그 일이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생각 없이 살죠. 자기가 꿈꾸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설계하지도 살아요. 설계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진짜 생각하고 그 생각의 세세한 영역까지 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요. 결국에는 꿈을 꾼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도를 더 분명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과정들이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람을 확신으로 그냥 너 뭐 원해, 뭐 되고 싶다가 아니라 꿈은 나는 반드시 뭐가 되고야 말겠다라고 단언하는 것이랍니다. 뭐 되고 싶어 가지고는요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막연하게 되고 싶은 것은요 더 절망스럽게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진짜 되고야 말 걸 하면은 행동하게 되는데 되고 싶다는 행동까지 나가지 않아요. 아까 여기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장소에 긴장된 모습, 근데 생각으로 자기가 다 미리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그대로 엄마, 행동, 나 주문할 테니까. 네,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능 때문이에요. 재능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 데니엘 코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자기 분야의 재능을 발휘하는 초인류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리서치합니다. 하나하나 탐방을 해요. 스포츠 클럽, 음악학교, 특수학교 등 재능을 폭발시키는 용광로를 심층 취재한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재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진짜 다 발휘하는 사람과 발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결국에는 개발의 문제인데 이 개발은 무엇이 나를
재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게 할까요? 꿈이죠. 그러니까 꿈이 나의 재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줘요. 내 재능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예, 그래서 예, 꿈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상상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좀 이 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온 사례들이 여기 이제 나온 사례들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좋게 끝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요. 나중에 가서 안 좋게 끝난 사례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려냈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멈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꿈만 꾼 거예요. 그래서 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큰 꿈을 꾸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 그것을 위해서 꿈꿔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가 꿈을 이루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는 마법사가 되는 거. 사람들의 꿈을 선물하는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 아는 분인데요. 카이스트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 외국에서 온 청년들을 이제 섬기는 분이신데 이 청년들이 하면서 뭐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카이스트까지 왔으니까요. 뭐 영어도 어느 정도 하죠. 그다음에 좋은 기술도 익혀가죠. 그러면은 예, 미국 가서 직장 잡고 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럴 때 너는 너의 나라로 가서 대통령이 되라. 이런 한마디씩 해주면 나라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나 자신의 꿈만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진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당신 세상에 얼마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에 열흘 만에 50권 판매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드류 카네기 제가 너무나 존경해요. 이분은 저의 도서관 멘토입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한 RVD 공식,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적는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 돈이 내 손에 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위에 네 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두 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강으로 통해서 이분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런데 은퇴한 카네기는 1919년 8월 11일 세상을 떠나기까지요. 18년간 자선 사업에 몰두합니다. 뉴욕에 900만 달러 기부의 공공도서관을 세우기 시작해서 전 세계 2,509개의 도서관을 지었고요. 미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케네기 멜론 대학의 전신인 카네기 과학연구원 기술원을 설립했는데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과 12개 단과대학을 지어서 사회에 기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많이 써요.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카네기 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카네기 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카네기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은 꿈꾸고 무엇을 위해서요? 그 꿈을 이 세상 사람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이 세상에 다 도와준 거잖아요. 이 세상에 공헌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꿈꾸는 다락방은요, 꿈을 이뤄서 어떻게 할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꿈꾸는 다락방의 후소편이보다는 꿈을 이뤘으면 무엇 때문에 꿈을 이뤄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죠. 이거는 제가 중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꿈을 적어보라고 저는 사람들의 꿈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꿈 넘어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꿈을 이루는 것만 멈추지 않고 그 너머에 또 다른 꿈,
한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 책상머리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적어놓고 꿈을 꾸었어요. 비록 파란만장한 역경 끝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만 있었을 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MF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그 꿈을 뭐 할 거냐?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꿔야 되는 거죠. 꿈을 이루고 난 후에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꼭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그 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배우는 이제 열정인데요. 꿈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정을 선물하고요. 꿈을 향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열정은 방향성이 분명할 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이란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것. 예, 이것이 열정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예.